안녕하세요. 진짜 주변에 보면 무릎 통증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있잖아요. 건강 뉴스 기사부터 뭐 연구 논문, 병원 재활 가이드라인, 또 전문가 유튜브 영상까지 이걸 싹 모아서 이 무릎 건강의 해움 정보들을 좀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 목표는 단순히 정보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고요. 진짜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식단 관리법, 또 운동법, 이런 것들의 정수를 딱 뽑아내서 여러분 무릎 건강 여정에 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거, 바로 이겁니다. 어떤 음식이 염증 줄이는 데 좋은지, 또 어떤 운동이 무릎 튼튼하게 하는지, 반대로 어떨 땐 이런 운동하면 안 되는지 아주 샅샅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무릎 통증, 이걸 제대로 알려면 무릎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알아야겠죠? 그 무릎 관절을 크게 보면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아, 두 부분이요? 네, 하나는 저기 허벅지 뼈랑 그 무릎 앞쪽에 동그란 뼈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무릎뼈, 그 사이의 관절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허벅지 뼈랑 그 아래쪽 정강이 뼈 사이의 관절, 이렇게 두 개예요. 그 닥터 인사이드 영상 자료에서도 이 구조 이해가 진짜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릎 아프다 해도 그 원인이 앞쪽 관절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래쪽 관절 문제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무릎을 깊게 굽히는 동작이 있잖아요. 90도 이상 확 굽히는 거. 그러면 무릎뼈랑 허벅지뼈 사이, 그러니까 앞쪽 관절의 압력이랑 마찰이 확 늘어나거든요. 아, 근데 반면에 걷거나 뛸 때처럼 체중이 딱 실리는 충격. 이거는 주로 허벅지뼈랑 정강이뼈 사이, 아래쪽 관절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뭐 분당 서울대병원 자료나 헬스조선 기사 같은 거 보면 역시 통증의 주범은 퇴행성 골관절염. 이게 제일 흔하고요. 그 외에도 뭐 반월상 연골이 찢어지거나 인대 손상, 힘줄염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되죠. 그런데요. 제가 자료들을 쭉 보니까 진짜 공통적으로 이 근육을 엄청나게 강조하더라고요. 허벅지 앞쪽 근육이요.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던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 네. 정말 핵심 중의 핵심 근육입니다. 이 대퇴사두근이 만약에 튼튼하다 그러면요, 우리가 걷거나 움직일 때 무릎 관절로 가는 충격 있잖아요. 그걸 흡수하고 분산시켜줘요. 마치 자동차 서스펜션처럼요. 오, 서스펜션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절 연골이 막 닳거나 손상되는 걸 막아주는 뭐랄까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거죠. 분당 서울대병원 자료나 그 굴라이프 영상에서도 다 이 점을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와, 반대로 이 근육이 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격이 그냥 그대로. 네, 충격이 그냥 그대로 관절에 팍 전달되면서 통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또 심해지는 거죠.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요. 와, 대퇴사두근이 완전 무릎의 수호신 같은 거였네요. 이제 구조랑 원인을 좀 아니까 뭘 해야 할지 감이 약간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식단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염증 완화에 좋은 음식이 있다던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헬스조선 기사에 보니까 재미있는 내용 많던데요. 특히 항염증 효과, 이게 진짜 핵심 키워드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고등어나 연어 같은 지방 많은 생선이요. 오메가3가 엄청 많아서 염증 줄이는데 그렇게 좋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브라질 연구나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관절 통증 개선 효과가 나왔다고 하고요. 미국 관절염 협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2번에서 4번 정도, 그 정도 먹으라고 권장한다니까 꽤 구체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메가3. 이게 염증 반응 자체를 좀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성분이죠. 관절 통증의 상당 부분이 사실 염증하고 관련이 깊거든요. 그래서 이런 항염증 식품을 챙겨 먹는 거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게 베리류였어요. 뭐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거요. 항산화 성분이 워낙 많아서 염증이랑 통증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특히 그 무릎 골관절염 환자들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게 좀 눈에 띄었어요. 그렇죠. 베리류에 많은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물질들이 세포 손상도 막고 염증 경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물론 뭐 특정 음식 하나만 먹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겠지만요. 아, 당연하죠. 네. 그래도 전반적인 식단에서 이런 항염증 식품 비중을 늘리는 거, 이거는 분명 통증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전략입니다. 그 헬스조선 기사에 나온 다른 것들, 마늘, 호두, 시금치, 올리브 오일, 뭐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건 꾸준함, 그리고 식단 전체의 균형이겠죠. 그렇군요. 아, 식단으로 염증 관리 신경 쓰는 게 중요하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운동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운동이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이게 또 무릎 아플 때는 오히려 독이 되는 운동도 있다면서요. 닥터 인사이드 채널 보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으로 몇 가지를 딱 꼽던데 어떤 것들이 좀 위험한가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달리기였어요. 충격이 너무 크다는 거죠. 네, 맞아요. 자기 체중의 몇 배나 되는 부하가 걸린다고 하니까 통증이 있을 땐 당연히 피해야겠네요.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텐 진짜 아쉬운 소식이겠지만 그래도 일단 통증 조절이 먼저니까요. 네, 달리기는 그 땅을 딛는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 아래쪽 관절, 아까 말씀드린 대퇴 경골 관절로 전달되거든요. 특히 대퇴 사두근이 약한 상태다. 그러면 그 충격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증이 있다면 달리기는 잠시 멈추시고 충격이 훨씬 적은 걷기나 다른 운동으로 바꾸는 게 현명합니다. 런지 동작도 피하라고 하더라고요. 한쪽 다리로 체중 지탱하면서 무릎 깊게 굽히는 거. 이것도 부담이 많이 가나 봐요. 네, 맞습니다. 런지는 무릎을 거의 90도 가까이 굽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체중 부하까지 더해지니까 무릎 앞쪽 관절, 슬개 대퇴 관절에 상당한 압박을 줄 수 있어요. 특히 통증이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피하는 게 좋죠. 그리고 좀 의외였던 게 계단 내려가기였어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훨씬 더 무릎에 안 좋다고요? 네네. 등산할 때도 그럼 내리막길은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 닥터 인사이드에서 인용한 연구 결과 보면요. 계단 내려갈 때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가 평지 걸을 때보다 3배 이상, 올라갈 때보다도 더 크다고 나와요. 와, 3배요? 네. 체중을 버티면서 내려와야 하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울퉁불퉁한 길 있잖아요. 그런 길도 발목이랑 무릎에 예측 불가능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니까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스쿼트는요? 스쿼트는 하체 운동의 거의 기본이라고 하는데 무릎 아플 때 이거 해도 괜찮아요? 스쿼트 자체는 대퇴사두근 포함해서 하체 근육 강화에 아주 좋은 운동이죠. 좋은 운동인데 다만 통증이 있다면 좀 주의가 필요해요. 특히 무릎을 엉덩이보다 더 낮게 아주 깊숙이 내려가는 풀 스쿼트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무릎 앞쪽 관절, 슬개 대퇴 관절에 과도한 압력을 줄 수가 있어요. 아하. 그래서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만 예를 들어서 무릎을 한 30도에서 40도, 그 정도만 살짝 굽히는 미니 스쿼트 아니면 벽에 기대서 하는 월 스쿼트 형태로 좀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아하. 같은 스쿼트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엔 무릎을 너무 깊게 굽히는 동작들, 뭐 풀스쿼트, 런지, 오래 쪼그려 앉는 거 이런 거나 아니면 충격이 큰 동작들, 달리기, 점프, 계단 내려가기 이런 걸 피하는 게 핵심이네요. 정확합니다. 네. 특히 아까 강조했던 대퇴사두근 약한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동작 더욱더 피해야 하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좀 희망적인 이야기 해볼까요? 무릎 통증 완화, 시키고 또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들. 여러 자료들, 뭐 분당서울대병원, 굿라이프, 코메디닷컴 등등 쭉 종합해보니까 핵심은 역시 대퇴사두근 강화, 이거랑 통증 없는 범위, 이 두 가지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운동 시작하기 전후에 스트레칭이랑 준비 운동, 이거는 정말 필수고요. 코미디닷컴 기사 같은 데 보면 준비 운동으로 뭐 실내 자전거를 5분 타거나 가볍게 2분 걷기, 벽 짚고 뒤꿈치 들기 이런 거 추천하더라고요. 아, 예열하는 거군요. 네, 본격적인 운동 전에 관절이랑 근육을 좀 예열시켜서 부상을 예방하는 거죠. 그럼 유산소 운동으로는 어떤 게 좋을까요? 달리기는 피하라고 하셨으니까. 무릎 부담 적은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 역시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이죠. 물의 부력 덕분에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 거의 없이 심폐지구력 기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실내 자전거도 정말 좋은 대안입니다. 닥터 인사이드 자료 보면 걷기보다 관절 부담이 절반 정도래요. 상당히 매력적이죠. 오, 절반이요? 괜찮은데요? 네, 근데 단 안장 높이 조절 잘해야 돼요. 페달 밟을 때 무릎이 너무 많이 굽혀지지 않게 거의 펴지기 직전까지만 굽혀지도록 높이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아, 높이 조절. 네, 그리고 평지 걷기, 이것도 물론 좋습니다. 통증만 없다면 꾸준히 하시되 만약 걷고 나서 통증이 좀 심해진다, 그러면 거리나 시간을 좀 줄이셔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근력 강화 운동인데요. 대퇴사두근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자료들 보니까 유독 이 운동을 강조하는 곳이 진짜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무릎 펴기 운동입니다.
무릎 펴기 운동. 네, 영어로는 뭐 레그 엑스텐션 아니면 큐 세팅, 쿼드리셉스 세팅 이렇게 불리는데요. 닥터 인사이드 채널에서도 무릎 통증 완화에 이거 진짜 효과적이라고 엄청 추천하는 운동이고요. 공주의료원 재활 자료에도 꼭 들어가 있어요. 이 운동의 제일 큰 장점이 뭐냐면 무릎 관절 자체는 부담을 거의 안 줘요. 와, 진짜요? 네, 거의 안 주면서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을 직접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거죠. 와, 관절 부담 없이 근육만 딱 강화할 수 있다니 정말 이상적인데요. 어떻게 하는 운동이에요? 누르는 거예요. 허벅지 앞쪽에 힘이 꽉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한 5초 정도 유지하고 힘 빼고 이걸 한 15회 정도 반복하는 거죠. 이때 발목을 몸쪽으로 이렇게 딱 당겨주면 종아리 스트레칭 효과도 같이 얻을 수 있고요. 아, 누워서 수건 누르기 쉽네요. 그럼 앉아서도 할 수 있어요? 직장이나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의자에 딱 앉아서 허리 펴시고요.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서 무릎을 완전히 펴는 거예요. 네? 발목 살짝 당긴 상태에서 허벅지 앞쪽에 힘 꽉 주고 5초 유지. 그 다음에 천천히 내리고. 이것도 한 15회 정도 반복하고요. 이게 좀 익숙해진다 싶으면 발목에 모래주머니 차거나 탄력 밴드 같은 거 이용해서 저항을 좀 높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원병원 TV 영상에서도 이 방법 추천하더라고요. 오,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이니까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야, 이건 진짜 당장 따라해봐야겠는데요. 무릎 펴기 운동, 네, 기억하겠습니다. 혹시 이 운동 말고 또 추천해 주실 만한 핵심 강화 운동이 있을까요? 스쿼트는 아까 미니 스쿼트나 월 스쿼트 말씀해 주셨고요. 네, 맞아요. 벽에 등을 기대고 하는 월 스쿼트나 아니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변형한 세미 스쿼트. 이게 좋습니다. 이것도 역시 핵심은 통증 없는 범위까지만 무릎을 굽히는 거. 5초에서 10초 정도 버티고 올라오는 걸 한 10회씩 3세트 정도 반복하면 대퇴사두근 강화에 도움이 되죠. 아, 버티는 거군요. 네, 코미디닷컴이나 닥터인사이드 여러 자료에서 추천하는 방식이에요. 또 다른 기본 운동으로는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 하지치가상이라고 하죠. 누워서 한쪽 무릎은 세우고 반대쪽 다리는 편 채로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인데 이것도 대퇴사두근이랑 고관절 굴곡근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핵심은 무릎 펴기 운동이랑 통증 없는 범위의 스쿼트 변형 동작, 이 정도군요. 괜히 여러 가지 막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두 가지에 좀 집중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도 중요하죠. 빼놓을 수 없죠. 물론입니다. 특히 운동 끝나고 나서는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이랑 뒤쪽, 햄스트링 근육을 충분히 늘려주는 게 좋아요. 그 굴라이프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서서 발목 잡고 당겨서 대퇴사두근 스트레칭 하거나 앉아서 다리 펴고 상체 숙여서 햄스트링 늘려주는 동작, 이런 거 도움이 되죠. 네네. 꾸준한 스트레칭이 관절 유연성을 높여줘서 부상 예방에도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그 노인의 관절 건강 증진 프로그램 효과 연구 논문 보니까 4주 동안 꾸준히 운동이랑 스트레칭 했더니 노인분들 관절 유연성, 특히 무릎 관절 유연성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나와요. 와, 4주 만에요. 꾸준함이 정말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요. 무릎 수술하신 분들 재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이것도 자료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서요. 네. 무릎 수술 후 재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보내주신 그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가이드라인 보니까 단계적인 접근이 핵심인데요. 아주 초기에는 붓기랑 통증 관리, 냉찜질하고 다리 올리고, 그리고 혈액순환 촉진시키는 발목 펌핑 운동, 여기에 집중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점진적으로 관절 가동 범위 운동, 그러니까 무릎 굽혔다 펴는 운동을 시작하는데 이때 CPM이라고 Continuous Passive Motion이라고 하죠. 아, 기계로 하는 거요? 네, 기계를 이용해서 수동적으로 관절 운동 범위를 늘려주는 치료인데 이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 큐세팅이나 하지 직거상 같은 거 시작하고요. 점차 체중 부하를 늘려가면서 걷기 연습, 밴드 운동, 고정식 자전거 타기 이런 걸 추가하게 됩니다. 퇴원 후에도 최소 몇 개월은 꾸준히 자가 운동하셔야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반드시 전문가 지도하에 통증 조절하면서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렇군요. 수술 후 재활은 정말 전문가와 함께 꾸준히 해야 하는 과정이네요. 자, 오늘 무릎 건강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식단을 통해서 염증 관리에 신경 쓰자.
특히 오메가3 풍부한 생선, 항산화 성분 많은 베리류, 이런 거 꾸준히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 네, 중요하죠. 둘째, 무릎의 수호신,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을 강화하자. 특히 무릎 펴기 운동, 큐 세팅이 관절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으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통증 없는 범위에서 하는 월 스쿼트나 미니 스쿼트도 좋고요. 네, 핵심 운동이죠. 셋째, 운동은 무릎에 부담이 적은 걸로 평지 걷기, 실내 자전거, 수영 같은 거 추천해 드렸고요. 넷째, 통증이 있다면 피해야 할 운동들, 달리기, 런지, 계단 내려가기, 풀스쿼트처럼 충격이 크거나 무릎을 너무 깊게 굽히는 동작, 이건 피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아, 정말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무릎 건강이라는 게 단순히 무릎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식단, 그리고 적정 체중 유지하는 거, 또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 피하는 그런 생활 습관들, 이런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하고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 이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정보들 바탕으로 여러분의 생활 습관 전반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오늘 강장,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위해서 아주 작지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변화, 딱 한 가지를 정한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디 건강한 무릎으로 활기찬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